마지막 사죄의 기회까지 차버린 전두환 씨. 광주로 내려간 전두환 씨는 왜 이래 한마디만 던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뒷얘기와 함께 재판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주요 쟁점은 대충 짚어봤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헬기 사격이 없었냐 있었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를 통해서도 헬기 사격은 실제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고록에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부인하면서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장애라고 비난한 부분이 바로 사자 명예훼손에 걸려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다. 글쎄요, 이미 헬기 사격의 진실에 대한 부분은 그만두고서라도 5.18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대통령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증이 필요 없는 공지의 사실 아닌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것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올해 89.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국민들은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제 하루 있었던 일 한번 돌아볼까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발포 명령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대 사죄할 의사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마주 대하는데 저도 사죄이지만 또 인간인지라 정말 손이 부르르 떨려오는 것을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광주에 와서 그 재판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할 것인데 그냥 변호인에 딱 맡겨놓고는 조는지 아니면은 귀 닫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눈 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속대하고 사죄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제 저녁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예, 차재현 교수, 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일단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이제 광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죠. 거기에서 전두환 씨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정말 알츠하이머에 걸렸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연희동 자기 집을 놓을 때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법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또 인정신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답변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알츠하이머가 아니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부분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상당히 연희동에서 강주지방법원까지 갈 동안 상당수의 언론기관에서 다 생방송 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연세도 고령이고 그리고 아마 역사적인 이 법정에 저는 섰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역사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마음에서 사과와 그리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그나마 바랬는데 그러나 역시나가 됐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지금 아까
그동안 어제 재판하면서 그러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저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면해 주겠지. 음. 지금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내란과 반란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마 그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2개월 네, 정도밖에 그 안 정도.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형량이 2년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아주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사건, 내가 지금 내란하고 반란은 수개인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갖고도 나는 2년밖에 안 살았는데 2년짜리 이하밖에 안 되는 이런 형 갖고는 나 사면해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인데 저는 어제 그 장면 이 전두환 씨의 이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 과연 그때 당시 우리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 정치적 사면을 너무 섣불리 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그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면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호영신 교수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 가서 한 얘기는 이거 왜 이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건 전두환 장군, 보안사령관, 국부위원장, 독재자 이런 마인드가 아무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광주에 가서 뭐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 처음 간 거 아닙니까? 5.18 만행에 대해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자기에 대한 혐의가 많이 증명이 됐다라면은 적어도 광주 시민들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죠. 적어도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은 자체하고라도 적어도 광주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없이 이거 왜 이래? 나 전두환이야? 이거 완전히 양심에 털난 사람이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성 교수는 5.18 때 광주에서 아니요, 저는 담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시민에게 감사해야 된다, 전두환 씨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촛불 시민이 지켜놓은 게 이제 민주주의와 헌법.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했던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결국은 그 촛불 시민이 지켜놓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민주적이고 헌법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저는 정말로 이런 모습조차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전두환 씨는 정말로 촛불 시민한테 100배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한마디만 해주시지. 한마디만 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아니면 그전에 했던 행위로서의 어떤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약간 사과나 유감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괴물을 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괴물을 봤어요. 아, 수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인간에 대한 애정이랑은 하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애정이랑 하나도 없었구나. 이 사람은 오로지 본인을 위한 대통령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5.18에 참여했던 희생됐던 분들이 괴물입니까? 아니면 전두환이가 대괴물입니까? 예, 더하면 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참 안타까웠지요. 그래요. 전두환 씨가 어떤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죠. 왜 이래? 근데 이거 왜 이래? 이거는 잘 안 들렸는데 신문들은 다 이거 왜 이래라고 했다고 쓰던데요. 아무튼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피로 쓴 진실, 잉크로 쓴 역사가 이길 수 없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이제 제가 그 재판의 그 전두환 대통령 측의 전략하고 이제 재판 결과, 예. 그다음에 형량까지 한번 제가 전망을 해보면 아, 종합적으로 예. 일단은 이제 전두환 측의 전략은 3단계 전략입니다. 네. 변호사가 이야기했죠. 자, 첫째, 헬기 사격이 없었다. 첫째. 예. 두 번째, 헬기 사격이 설령 있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 불로교 상공 그 장소에 그 시간에는 없었다. 아. 이래야면 이게 조비오 신부가 그때 목격했다고 증언했잖아요. 예.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거든, 사자. 따라서 이게 그 설령 헬기 사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 그 장소는 아니다. 일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럼 조비오 신부 목격은 허위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전략은 설령 조비오 신부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예. 바로 이제 이 고의가 없다. 이게 3단계 전략인데요. 그럼 이게 저는 전망을 해보면 무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유력한 방어인데 예. 근데 이 고의라는 거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가지고 고의가 있었다 없다를 유추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보면 회고록 쓰기 3개월 전에 국가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헬기 사격한 사람 양심선언도 있잖아요. 예. 이런 모든 간접 증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야, 전두환한테는 고의가 있었다는 게 넉넉히 추단된다. 그러니까 미리 써놨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그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삭제하고 출판한다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판사가 판결문에 이런 간접 사실을 볼 때 고의는 넉넉히 추단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제가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명예훼손 사건이 17,000여 건 중에 15명이 구속됐어요. 0.086. 0.086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구속되는 거는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조현오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무현 고 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예. 차명 계좌 예. 응급해서 이게 8개월 실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그 조비오 명예훼손은 조현오 사건과 이게 비해서 결코 가벼운 명예훼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전혀 실형이 배제될 수는 없다. 형량으로 상당히 중형이 놓을 수도 있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기람 교수, 어제 그래도 물론 이제 전두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울로 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를 막아서고 광주 시민들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의 높은 어떤 시민의식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분노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저런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 씨가 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제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일 수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어제 그 광주 내려가는 길에요. 전두환 씨가 2시간 전에 법정에 도착했대요. 예. 그래서 저는 망상을 잠깐 했었어요. 아, 이 사람이 그 광주 민주화운동 영령들한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참배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또 이게 소동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망상 아닌 망상을 한 거지요. 그러나 역시 전두환은 전두환이었다. 전두환 씨였다. 어떤 진실과 거짓과 궤변을 일관했고 23년 만에 피고인 출석이거든요. 나는 저렇게 이거 왜 이래 한마디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좀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우리가 왜 전두환 씨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결국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이른바 발포 명령자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걸 숨기기 위한 것이고 이걸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재판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태근 의원 말씀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거 왜 이래는 저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도대체 정말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 때문에 79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87년도 6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희생됐냔 말이에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례를 보니까 정택은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